안녕하세요. 지혜드림입니다. 12월이 되면 유난히 마음이 피곤해지죠. 만남도 많고 약속도 많고 누군가와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시간도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 느끼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것보다 사람 사이에서 쓰는 마음의 에너지가 훨씬 더 빨리 고갈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피로라고 부르는데 특히 40대 이후부터 이 지수가 눈에 띄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뇌의 감정 회복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 만나고 집에 오면 잠깐 쉬어도 기운이 금방 돌아왔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사람과 부딪히고 나면 그 에너지를 다시 되찾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중년 이후의 뇌는 피로를 위협으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연말이 되면 괜히 예민해지고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12월이 나보다 타인을 위한 달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잡고 사람을 만나고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신경 쓰다 보면은 정작 나의 마음의 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조금만 줄어도 마음이 금방 붕 떠버리고 유난히 지쳐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올해를 되돌아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연말 특유의 감정 결산이 몰래 찾아옵니다. 올해 나는 잘 살아왔나? 왜 이렇게 지친 느낌일까? 이런 질문들이 조용히 올라오면서 자존감도 잠깐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니 요즘 마음이 예전보다 더 예민하거나 사람 만나는 게 조금 버겁고 괜히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오더라도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심리학자 윤근, 인생 후반부의 마음은 섬세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예요. 당신의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예민한 신호를 더 빨리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내 마음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들도 그동안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누구 한마디에 마음이 휙 흔들리고 약속이 하나만 많아도 숨이 막히는 듯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만 어긋나도 하루가 힘겹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당신의 탓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 속에 섞이는 힘보다 나만의 공간에서 회복하는 힘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12월처럼 사람이 많은 시기는 마음의 에너지가 빠르게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느끼는 이 예민함과 피로는 약함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먼저 돌봐야 하는 시기다 라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감정을 억지로 눌러 담거나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사람 사이에서 마음을 덜 소모하는 실질적인 심리 기술들을 전문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차분히 읽어드릴게요. 12월이 되면 만남은 많아지고 대화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마음이 더 쉽게 지쳐갑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뇌가 감정 자극에 조금 더 예민해지면서 사소한 말에도 생각보다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감정 회복 속도가 조금씩 느려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엔 금방 넘어가던 말도 지금은 오래 남고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소모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는 심리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감정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는 차갑거나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공간을 지켜주는 따뜻한 보호막입니다. 심리학자 스테펀 포지스는 경계가 약해질 때 신경계가 가장 빠르게 지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맞춰주고
참아주고 넘어가는 사이에 경계는 무너지고 지치는 일이 반복됩니다. 연말에는 특히 이 패턴이 더 심해집니다. 누군가는 기분이 예민해져 있고, 누군가는 스트레스로 날이 서 있고, 누군가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말을 툭툭 던집니다. 그럴 때 모든 감정을 다 받아들이면 당연히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살짝 두세요. 저건 저 사람의 감정이지 내 감정이 아니다. 이 한마디로 감정과 감정 사이에 아주 작은 벽이 생기고 당신의 마음은 빠르게 안정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사람이 되려는 오래된 습관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사실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선함도 유지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쳐가는 이유는 나를 챙기지 않으면서 타인을 먼저 챙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에는 특히 이 패턴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약속을 맞추고 말투를 맞추고 기분을 맞추고 배려를 맞추는 동안 정작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놓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의 나는 내 에너지 안에서만 움직인다. 이 기준 하나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눈치와의 비교를 줄이는 기술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고통은 관계 속 비교에서 온다. 연말 모임은 이 비교가 조용히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누구는 건강해 보이고, 누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누구는 가족 이야기를 꺼내며 행복해 보일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자신을 작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임에서 편안해 보이는 사람도 집에 돌아가면 또 다른 고민을 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나아 보이는 인생은 절대 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연말의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비교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 관찰자의 시선은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네 번째는 거리두기 기술입니다. 거리두기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페이스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거리는 사람 사이에 따뜻함을 지킨다. 내가 피곤할 때 약속을 미루는 것, 너무 시끄러운 자리에서 잠시 나오는 것, 이야기 흐름에서 잠깐 빠져나오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성숙함이지 절대 무례함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사람 사이에서 지치는 이유는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섬세하고 지혜롭게 성장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을 지치지 않고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실전 마음 사용법을 더 구체적으로 읽어드릴게요. 12월을 지치지 않고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실전 마음 사용법.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말을 조용히 건너갈 수 있는 마음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12월은 만남이 많아 따뜻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마음이 쉽게 소모되는 달이죠. 그래서 작은 방법만 알아두어도 당신의 연말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연말 만남 전 마음 준비 루틴. 약속에 나가기 전에 딱 30초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에게도 억지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겠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에는 조용히 거리를 두겠다. 이 짧은 준비 하나가 그날의 감정 사용량을 정말 크게 줄여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내적 셋포인트라고 부르죠. 마음의 기준이 미리 준비되면 타인의 분위기나 표정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감정 소모 줄이는 5가지 행동. 첫 번째는 짧은 숨 고르기입니다. 말이 빨라지거나 분위기가 복잡해질 때 숨을 천천히
한 번만 고르면 감정 소모가 절반으로 줄어요. 두 번째는 반응 시간을 반박자 늦추는 것입니다. 상대가 예민하게 말해도 바로 반응하지 말고 3초만 멈춰주세요.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반응보다 선택을 한다.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으로 대해보세요. 세 번째는 불필요한 설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보다 나를 설명해야 하는 순간에 더 지칩니다. 모든 오해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봐주셔도 괜찮아요. 설명하지 않는 힘은 당신의 마음을 정말 크게 지켜줍니다. 네 번째는 비교를 멈추는 내적 신호입니다. 연말에는 자기도 모르게 비교가 올라옵니다. 저 사람은 활발한데 나는 왜 이럴까? 그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주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 나는 나의 길. 융은 말했습니다. 비교는 영혼을 약하게 한다. 다섯 번째는 의자에 살짝 기대는 작은 행동입니다. 몸이 기대면 뇌는 안전하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 순간 마음의 긴장은 눈에 띄게 풀립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마음을 지키는 태도. 연말에는 사소한 오해가 평소보다 더 잘 생깁니다. 하지만 모든 오해를 바로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오해를 확인할 타이밍을 내가 선택하는 것. 상대의 말투가 신경 쓰여도 서둘러 확인하려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내 마음부터 챙기자. 이 태도 하나가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90% 줄여줍니다. 나를 잃지 않는 마음 중심 잡기. 하루에 단 3분이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나를 지치게 한 감정, 딱 한 줄만 적어도 됩니다. 기록은 감정을 밖으로 꺼내어 마음을 가볍게 하는 가장 간단한 심리 회복법입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이 말을 한 번만 해주세요. 오늘도 잘 견뎌준 나 정말 고맙다. 이 짧은 문장은 연말에 불안을 부드럽게 식히고 자존감을 다시 세워줍니다. 따뜻한 연말 편지. 기억해주세요. 지금 느끼는 피로와 예민함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1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을 묵묵히 감당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반응입니다. 당신은 올해도 잘 버텼고 여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드린 작은 실천 중 딱 하나만 해보셔도 당신의 마음은 분명히 더 가벼워질 거예요. 저는 당신이 지치지 않도록 언제든 이 자리에서 또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연말의 시간도 당신에게 따뜻하게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평온하게 맞이하는 마음 정리법을 읽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혜드림이었습니다.